1966년 8월 20일 브라질의 한 언덕에서 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몸에는 외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이 사건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합니다. 두 사람은 납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곁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납가면 사건입니다.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도시 니테로이. 1966년 8월 20일 그날 오후 한 소년이 연을 날리기 위해 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언덕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소년의 눈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풀숲 한가운데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두 남성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두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놀란 채 언덕을 내려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단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개의 증거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두 남성의 죽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비에 젖은 수건 한 장, 그리고 빈 생수병.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물건들이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시신 곁에 놓여있던 손으로 직접 적은 메모 한 장.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6시 30분 지정된 장소에 있다. 18시 30분 약효가 나타난 후 캡슐을 복용할 것. 금속을 보호하고 신호를 기다려 표시할 것.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대체 어떤 약을 말하는 것인지, 무슨 신호를 기다렸던 것인지, 그리고 왜 반드시 납으로 만든 가면을 써야 했던 것인지 수사는 바로 그 메모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두 남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미겔 조제 비아나와 마누엘 페레이라 다 크루스. 두 사람은 브라질 캠푸스 두 고이타카지스에 살던 전자기기 수리기술자였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전자장비와 알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업무를 보러 잠시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니테로이로 향했고 도착한 뒤에는 한 상점에 들러 비옷 한 벌과 생수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비옷을 샀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경찰은 두 남성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아주 침착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가족들도 찾아갑니다. 최근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언덕 위에서 이상한 빛을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증언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증할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두 남성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합니다. 며칠 뒤 두 남성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시작됩니다. 수사관들은 부검 결과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는 치명적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도, 흉기에 의한 상처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장 역시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했던 것은 두 사람의 소지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금과 시계 등 귀중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도 사건이라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사팀은 독극물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 환경은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꽤 흘러 있었고 정확한 독성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메모에 적힌 약을 먹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린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이한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 전자실험설. 두 남성은 전자기기 수리 기술자였습니다. 평소 전파와 각종 전자장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험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 영적 의식설. 두 사람은 영적인 현상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메모에 적힌 약을 복용할 것, 신호를 기다릴 것, 가면을 착용할 것. 일부 사람들에게는 의식의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 UFO 및 초자연 현상설. 사건 당시 언덕 위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납으로 만든 가면 역시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경찰은 그 어떤 가설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남성은 왜 그곳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메모에 적혀있던 약, 신호, 그리고 가면, 전자 실험이었는지, 영적 의식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였는지, 그날 언덕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가까워진 지금도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